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녁 육식갑자 일주론반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47번째 일주입니다. 경술일주. 경술년이 앞으로 몇 년 후에 오죠? 한 4, 5년 정도 후에 오죠? 4, 5년 정도 후에 경술년이 온다. 경술 다음에 신해년이 오죠? 저는 솔직히 신해년이 오는 게 사실 별로 안 반가워. 제가 신해년생이라 한 바퀴 도는 게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믿기지가 않아. 한 바퀴를 돈다는 게 도저히 내가 아닌 것 같아. 자, 경술 일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부터는 요 금의 일주들인데, 요 47강에서 경술 일주, 48강에서 신의 일주입니다. 경술은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산 얘기를 했는데, 등산 얘기를 했는데, 이 경술 하면 생각나는 게 등산이에요. 이 경술은 돌, 금산, 신유술, 금의 산 위에 경금이 우뚝 솟아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술토 자체가 금으로 만들어진 산인데 그 위에 금을 얹었어. 이게 뭐죠? 꼭 저기 무슨 뭐 레몬을 즙을 내가지고 빵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다가 레몬을 잔뜩 올려놓은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경술은 사실 그 자체가 위아래가 금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경신유술은 그냥 금이 금 위에 앉은 거예요. 경신유술. 경신은 신금은 시작하는 금, 경신일주는 위아래가 똑같죠. 근데 경유는 없으니까 경술은 금에다가 토를 섞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진술충미라는 애는 마치 그 금속공학으로 치자면 무슨 합금제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순수 성분, 단일 성분으로 금속을 만들면은 뭔가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잡다한 기타 불순물을 좀 넣어가지고 기능을 훨씬 더 강화하고 보완하고 안정화시키는, 특히 토라는 기운은 안정적 지속 유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하고 수가 만나면 수가 지속 안정되고, 토하고 화가 만나면 화가 지속 안정되고, 토하고 금이 만나면 금이 현상 유지로 지속 안정되고, 토하고 목이 만나면 목이 지속 안정되면서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형태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경술은 마치 금 배양기 안에다가 토를 넣어가지고, 이 술토는 한마디로 금을 배양하고 금을 안전 지속시키면서 금의 성질이 안전하게 가도록 해주는 점이에요. 게다가 경신에 비해서 보다 융통성이 있죠. 경신은 난 경금과 똑같이 신금으로 움직일 거야 라고 한다면, 신금이 유금을 거쳐 술토로 가서 이제 인성을 섞게 되면은 경금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보완적 요소들이 들어가면 술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같은 성분의 간여지동은 마치 단일 재료로 음식을 만든 것과 같고, 위에는 목화금수인데 지지에 토가 붙어 있으면은 단일 성분을 넣고 그거에 보완제를 갖다가 추가해가지고 음식의 균형을 맞춘 것과 같습니다. 마치 접시에다가 올리 스테이크만 올렸다. 그러면 위아래 간여지동 단일 성분인 거고, 스테이크를 구워서 반쯤 넣고 나머지 고구마, 감자, 땅콩, 호박, 야채를 같이 넣어가지고 고기의 질김이나 고기의 담백함을 야채의 아삭함으로 균형을 맞췄다. 그래서 좀 더 풍성한 고기 요리를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은 지지가 진술충미가 섞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술이 딱 그런 요소죠. 마치 위아래가 금인데 올리 금으로만 넣지 않고 여기다가 뭐 고구마, 옥수수, 땅콩 뭐 이런 것들, 뭐 샐러드 같은 걸 넣어가지고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경술의 경금이 술토를 만나게 되면은 강력한 금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 경금의 지속 안정성을 술토가 유지를 시켜줍니다. 게다가 이 술토는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냐면, 지지의 진술충미는 무언가의 저장소인데 이 목화 금수 에너지의 저장소죠. 이 술토는 기본적으로 화에너지의 저장소입니다. 화를 안에 집어넣고 안정적으로 지속, 유지, 보존하는 형태니까, 뭐 비유를 하자면 핫팩, 뭐 아궁이, 무슨 난로, 그 다음에 안전한 핵융합로에다가 위험한 핵 에너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강력한 에너지, 그 핵융합로에서 안에서만 핵분열 작용이 나타나게 해서 바깥에서는 조용한데 그 안에서는 핵 에너지가 분사되고 있다.
뭐 술토는 또 뭐 백두산 같은 거에도 비유할 수 있죠. 백두산은 하얀 머리 산이니까 눈에 덮여 있는 조용한 산인 줄 아는데 걔가 100년에 한 번씩 폭발을 하는 그 활화산이라 그러죠. 100년에 한 번씩 터진대. 지금 터질 때가 됐는데 안 터졌다고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죠. 뭐 후지산도 뭐 가끔 터진다 그러는데 몇백 년에 한 번씩. 백두산은 매년 평균적으로 100년에서 120년 주기로 터졌는데 전에 120년 전에 한 번 터졌답니다. 지금 그래서 주기가 됐다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죠. 백두산은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눈 덮여 있는 조용한 산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아직도 뜨거운 용암들이 자라고 있다가 때가 되면 한 번씩 뻥뻥 터져서 폭발을 하는 산이다. 그래서 이 술토는 화의 열정을 저장해 놓고 이 화의 기운이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온전히 술토 안에서만 관리가 되고 있는 거니까 자, 경금 입장에서 화의 에너지는 일종의 권력, 명예, 유명세, 지위, 자랑, 조직 이런 건데 이 경술의 특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경금 입장에서는 나를 비춰주는 명예와 지위와 권력과 유명세와 자랑거리인 화기운을 나는 안전한 핵융합로에다 집어넣고 보이지 않게 이 안에서 지속, 유지, 저장, 보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경술은 권력을 다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금이다. 보통은 요 금기운들이 화기운을 만나게 되면 화기운의 지배나 종속을 받게 되거나 또는 화기운을 감당하지 못해 괴로워하거나 또 화기운을 잘못 다뤄가지고 적당히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망신방신 개망신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경술일주는 기본적으로 화를 집어넣을 수 있는 화를 다루고 있는 안전한 저장소를 가지고 있어서 이 화에 의해서 웬만해서 치지 않는다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 옛날에 미국 헐리우드 영화 중에 보면은 고스트 버스터즈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는데 그게 시리즈로 뭐 2, 3편까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했던 영화예요. 고스트 버스터즈 1편이. 그게 이제 귀신 사냥꾼, 도깨비 사냥꾼들이 그 무슨 그 등에 무슨 장치를 메고 있는데 도깨비가 나타나면은 그 장치를 앞에다 탁 던지고 에너지 총을 쏘게 되면은 귀신 도깨비가 그 함 속에 쏙 들어가서 저장이 됩니다. 그게 일종의 저장소죠. 근데 그 저장소가 열리면 그동안 가둬놨던 귀신 도깨비가 다 튀어나오죠. 사실 이 술토는 저장소, 화의 기운의 저장소. 그 말인즉슨 고스트버스터즈는 유령을 잘 다루고 유령을 가둬놓거나 저장하거나 함축시키거나 이런 곳에 풀어놓거나 할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경술은 화 관성을 유연하고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보통은 화 기운을 다루는 이 첫 번째 기운이 보통 수기운인데 화기운을 수기운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온건하게도 화기운을 토기운으로 흡수시켜서 다루는 형태니까 보다 온건하죠.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형태가 아니라 화의 기운을 자연스럽게 빨아들이고 흡수하니까 기본적으로 경술일주를 그래서 제가 도사일주라고도 표현을 하고 화의 기운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정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만 이게 기본적 특성이라서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지지에서 진술충 하고 때려버리거나 오화가 나타나가지고 오술합 해버리면은 화의 기운이 확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도 될 수가 있다. 또한 이 경술일주는 기본적으로 술의 저장 창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의 저장 창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얘가 천간에 정화를 올리게 되면 차이가 있어요. 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집어 넣으려고 하고 가공이 된 정화 같은 경우는 끄집어냅니다. 꼭 마치 등잔 램프 같은 경우에 큰 불은 억제 제어를 하고 적당히 조절되는 작은 불은 지속 유지시키면서 계속 켜나가는 그런 형태와 비유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경금이 경술일주가 병화를 보면은 집어넣어서 저장을 하고 요거를 더욱 가공된 정화라는 형태로 끄집어서 지속 안정을 시키고 있으니 경술일주가 만약에 사회궁에 정화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 사주는 요 정화를 지속 유지 안정시키면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겠구나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술일주에 대해서 우리 경금에 대해서 술토에 대해서 그다음에 경수일주의 종합적 특징에 대해서 그다음에 십성적으로 술토 편인에 대해서
편인도 여러 가지 편인이 있어요.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에 다양한 편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술토와 편인이 결합되면 어떤 성향을 보일까? 다음에 12운성 쇠지에 대해서 함께 좀 배워보고 다음에 경술일주 사주 2개를 샘플로 보고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한 금기운을 가지면서 안정적인 금을 가지고 있다. 이 금은 자칫하면은 통제가 안 되는 금으로 만들어버리면 이것저것 목을 다 때려 부실 수가 있는데, 자, 술토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쇠지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노련함을 가지고 있는 금이 다 같은 거죠. 옛날에 그 신라하고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싸우는 영화가 시리즈로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이 평양성이라는 영화에서 약간 코미디 같은 전쟁 영화죠. 그래서 거기서 고구려군을 뭐 무너뜨리고 또 뭐 또 그전 영화에서는 또 백제군을 무너뜨리고 뭐 이런 영화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 신라군의 장군이 누구로 나오더라? 말이 자꾸 기생집으로 가가지고 맞습니다. 말의 목을 잘랐다 하는 신화에 이 김유신이 이 신라군의 총사령관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나온 그 김유신의 모습이 딱 어떤 모습이냐면은 쇠지의 모습으로 나와요. 쇠지 편인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그 영화에서 보면 되게 블랙 코미디처럼 만든 전쟁이 시리즈로 나왔는데 거기서 계백 장군은 되게 혈기가 넘치면서 정의로운 존재로 내 목숨이 닿을지언정 하는 되게 FM 정통파 정의로운 군인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신라의 김유신은 꾀돌이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칼 들고 나와서 싸움도 잘하는데 근데 웬만하면 나가서 칼질 안 하고 어떻게 좀 날로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을까? 막 이제 그런 생각으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몸을 덜 쓰고 머리로 전쟁을 이길까를 고민하는 전쟁, 여기서 뭐 용감한 장수라는 이미지보다는 약간 각종 편법도 좀 쓰면서 상대를 회유도 좀 하면서 그 당나라와의 협상도 잘 하면서 이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 그게 일종의 쇠지편인의 모습이죠. 편인 자체가 지혜고 이 편인을 통해서 생존하고 있는 경금인데 이 편인은 약간 정인이 정통파라면 편인은 약간 편법도 쓸 수 있다. 약간 특정한 요소에 대해서 나는 강하다. 이런 요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술은 금은 금인데 약간 꾀돌이 금, 그러면서 약간 좀 점잖은 금, 그러면서 관성을 가지고 나대지 않을 수 있는 중후한 품격을 가지고 있는 금. 저는 그래서 이 경술일주를 도사일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 도사 영혼들이 지구별에 와서 뭔가를 하고 가야 되는데 뭔가 그런 거 있죠. 또 지구별에 와서 또 인간 연기를 하고 가야 돼. 그러면 뭔가 또 이번에 또 세속의 욕망에 빠져가지고 허우덕거리는 것보다는 약간 주변에 머물면서 우리 좀 실망스러운 인간들에게 내가 엮이지 않고 그냥 이곳에 유배 잘 갔다 와야겠다. 꼭 그 회사에서 지방 출장이나 해외 출장을 보내면 좀 가기 싫은데 내가 가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최대한 가긴 가는데 가서 내가 꼭 필요한 일에만 참여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고 기타 등등의 일에 엮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뭐 행사, 뭐 환영회, 만찬회, 뒤풀이 이런 행사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뒤로 빠져가지고 슬쩍 자리 빼져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 자, 만약에 이런 도사들이 지구별에 와서 어떤 일주를 정해서 올까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선호하는 일주가 경술하고 갑술이에요. 그래서 원래 저는 술토 들어간 일주들을 도사일주라 그러는데 뭐 임술, 병술, 무술, 경술 이거 다 도사 느낌 나는 일주들이야. 다 도사 느낌 나는 일주들. 근데 이제 경금 계열의 도사면 경술이고 갑목 계열의 도사면 갑술이죠. 그러면 갑술 계열의 도사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고 왔는데 하기 싫은데 이거 꼭 해야 되나? 내가 하기는 하는데 딱 업무만 하고 뒤로 빠져야지. 속세에 최대한 얽히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갑술도사의 이미지면 경술일주는 금은 마무리 지으려고 온 거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씨앗 뿌려놓은 거 내가 가서 수확하고 마무리하고 판단 짓고 결론 내리려고 왔는데 나 딱 그것까지만 하고 나한테 무슨 감투 같은 거 씌우고 무슨 자리 같은 거 맡기지 마. 왜냐하면은 이 경술은 안에 화의 기운을 품고 있어서 이 화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면 싫든 좋든 무슨 관직 같은 거를 맡아가지고 꼭 그런 느낌이죠. 무거운 왕관 쓰기 싫은데
여차하면 왕관 쓸 일이 자꾸 나한테 생긴다. 자네가 회장을 맡게. 자네가 책임자를 맡게. 자네가 요거를 좀 책임져 줬으면 좋겠네. 아, 제발 저한테 그런 거 좀 맡기지. 그런 건 경신한테 맡기세요. 경신. 경신은 그런 거 좋아할 거야. 근데 내가 그런 거 몇 번 해봤더니 이제 나 웬만하면 안 할 거야. 나는 경술이거든. 이제 좀 찬 거죠. 찬 거. 그런 느낌이죠. 경술은 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샘플 사주에서도 이 두 분이 다 도사예요. 도사 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샘플을 찾다 보니까 경술일주에 적당한 샘플들을 좀 찾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다 도사들이야. 이분은 제가 공인하는 자타공인 정말 도사입니다. 신유년생이니까 지금 40대 중반이시고요. 금을 모아서 신유술 방합으로 모은 다음에 여기 이 비겁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제 명리를 시작할 적에 처음에 이제 서구당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서구당 사부님과 서구당 제자들이 함께 이제 학당, 교육센터를 만들어서 강남에 사무실을 내고 이제 모여서 이제 거기에 참석하려고 하는, 거기에 강사로 참여하려고 하는 그러죠. 그 제자들이 수십 명 있는데 서구당 선생님의 수십 명의 제자들 중에서 한 3, 4명 정도만 최고 엘리트를 뽑아가지고 거기서 강사진을 짜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제발 저 좀 뽑아주세요. 저도 강의하게 해주세요. 저도 껴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분도 서구당 제자예요. 근데 사실 난 솔직히 이분이 스승일까? 누가 제자고 누가 스승인지. 이분은 형식상으로는 서구당 스승님의 제1 제자인데 그렇게 치면 저는 제2 제자죠. 저보다 먼저 온 제1 제자인데 근데 내가 옆에서 다 지켜보니까 나이는 이 친구가 훨씬 나보다 젊은데 서구당 스승님보다 훨씬 젊은데 나 보니까 이 사람이 도사 같아. 야, 근데 나한테 뭐 좀 맡기지 마. 나는 그냥 시다바리만 할 거야. 나한테 뭐 맡기지 마. 딱 이러려는 약간 극한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나한테 제발 맡기지 마. 그래서 이분이 엄청난 내공을 가지고 있어서 이분은 성명학 강사, 이분은 이름 짓는 걸 엄청 잘하거든요. 사실 전공이 그냥 도사야. 뭐 타로도 놓고, 뭐 사주도 보시고, 원래 성명학은 기본적으로 사주 명리를 해야지 성명학이 되지 사주를 잘 모르는데 이름을 짓는다? 이거 문제 있는 거거든. 그래서 세상 이치 원리를 잘 알아야 그거를 이름으로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기본적인 걸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이분은 성명학 강사로 제발 강의를 해주세요 하고 우리 사부님하고 저하고 같이 바지가랑이를 매달고 우리 아카데미에 와서 우리 서구당 아카데미에 강의를 해주십시오 했는데 안 하겠대. 제발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말래.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면 딱 한 번만 특강을 해주세요. 딱 한 번만 특강을 해주시면 아마 이분이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하지 않을까. 근데 정말 딱 한 번 특강을 하고 연락 끊고 숨었어. 안 나타나. 이분은 제가 진짜 자타공인하는 도사입니다. 자타공인하는 도사예요. 근데 이분이 왜 안 나타날까 봤더니 이것도 있어. 지금 이분이 요 정관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정관을 세우면 요 대운에 어떻게 되겠어? 얘가 와서 꽝 하고 치겠죠. 이게 한마디로 너 나대면 너 정관 올려서 나대면 망신당할 일 생기는 대운이 지금 이게 상관의 재능을 끄집어 올리면 너와 여러 겁재들이 함께하는 명예죠. 이게 그러면 이 사회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신유술 방합이죠. 나에게 토생금을 받고 있는 사회의 보석 같은 사람들과 함께 간판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수가 들어오면 그럼 어느 운이 가장 위험할까? 37 개사대운 중에 몇 년 전에 계묘년이 있었어요. 그러면 천간 개수가 대운과 세운에서 모두 겹칠 때 얘가 매우 위험하죠. 대세운에서 모조리 얘를 치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요소도 좀 있는 것 같아. 이분이 지금의 대운은 내가 나서서 활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서구당의 강사진으로 합류하는 것을 절대 잠수를 타고 주로 사회에서도 되게 큰일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은 돈이 필요하면은 빌딩에 밧줄 타고 유리창 청소 같은 걸 해가지고 그거 하루에 일당이 20-30만 원씩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용량이 정해져 있어서 그냥 혼자서 다 하면 하루에 40만 원도 벌어요. 그걸로 돈이 필요하면 돈을 벌고 돈이 필요 없으면 사회에 안 나오고 저 부인하고 같이 태극권 연말을 하고 있고 저 부인은 당랑권 본인은 태극권 수련을 하시는 말 그대로 도사예요. 말 그대로 도사. 이분은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 20대에 알바를 좀 한 다음에 뭐를 했냐면요.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30대 초중반의 시기에
그 세계 여행을 하고 다녀옵니다. 그래서 이분의 블로그가 당시에 세계 여행하는 블로그였는데 이 블로그 이후에 세계 여행 갔다 와서 블로그도 닫았어. 유명해지고 싶지 않은가 봐. 그래서 그 뭐라고 표현할까? 정말 그 남극의 빙하로 칵테일도 타먹고 뭐 인도도 돌고 남미도 돌고 뭐 멕시코, 아시아, 중국 여기를 3, 4년에 걸쳐서 돈이 떨어지면 알바를 좀 해가지고 다시 돈을 모아서 또 여행을 가고 또 그곳에서 현지에서 돈이 떨어지면 또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하면서 3년에서 4년에 걸쳐서 전 세계를 싹 다 돌아가지고 오신 분이세요. 분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구별에 무슨 임무가 와서 왔는데 그거 외에는 나 딴 거에 엮이기 싫다. 대신에 지구별에 여행 왔으니다. 지구별에 와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좀 더 쌓아가겠다. 한마디로 약간 좀 세속을 초월하신 분이시죠. 참고로 이분 계명년에 제가 이후로 이분이 소식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소식을 잘 모르는데 참고로 이 사주랑 아주 똑같은 사주를 가진 유명인이 한 분 더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뭐였더라? 양궁 선수인가? 사격 선수인가? 아니 뭐였지? 아니 운동으로 되게 유명하신 여자 선수인데 이제 그분이 그 무슨 사기꾼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기를 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또 남자가 아니고 여자래. 그래가지고 성별이 왔다 갔다 하는 남현이 맞아요. 보니까 그 시주는 모르겠는데 그 남현희 씨가 이 시주는 모르겠고 삼주가 똑같아요. 그 말이 지금 생일이 같은 사주라는 거죠. 생일이 같은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 아마 그 계묘년 이민년 아마 그 즈음이지 않을까 싶어. 그 즈음에 관제구설 시비에 강하게 걸려가지고 이 세상 망신 다 저 사람이 사기꾼 아니냐 혹시 동조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일에 겪었던 일이 나요. 근데 같은 사주죠. 그래서 이 사주는 아무래도 운에서 정화를 건드릴 때 이거야. 천간의 정화를 내가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면 즉 명예를 세우지 않으면 망가질 게 없고 내가 사회에 뭔가 유명세나 명예를 드리우고 있으면은 내가 망신당하면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망신을 당하는 그런 관제구설 12운에 엮일 수가 있다. 그 사기꾼 이름이 무슨 조였던 거? 전청조. 그쵸? 무슨 중국인 갑부를 사칭을 해가지고 사기를 쳤다는. 정말 깜짝 놀랄 뭔가에 홀린 거지. 제가 보기엔 카르마적인 인연으로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한 거죠. 그런 거죠. 제가 그때 그 실전사주 시간에 그래가지고 요 사주하고 그리고 서구당의 도사인 주원 선생님, 이분이 이름이 주원이거든요. 이 연예인 이름하고 똑같죠. 근데 이제 주씨는 아니고 성이 따로 있어서 주원 선생님이신데 이 주원 선생님 사주가 이렇다. 그래서 내가 이분을 보고 사회상의 모든 금들을 품고 그들에게 나의 지혜를 제공해 주며 시주에 나의 관을 만들어 수를토를 통해 안전하게 보존 보관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정화를 꺼내서 관을 쓰게 될 것이고 이 관 역시도 나의 재주와 재능인 임수와 정임합으로 컨트롤하여 이 정화를 함부로 나대서 쓰지 않고 식신으로 조절하면서 쓰겠다고 하는 꼭 필요할 때만 정화를 꺼내서 쓸 거예요 같은 거 있죠. 그 액션 영화에서 되게 흔하게 나타나는 클리셰가 사람을 너무 잘 죽이는 킬러가 이제 다시는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무기를 땅속에 묻어놓고 막 깡패들이나 시정잡배가 와서 막 시비를 걸어도 그냥 꾹 참고 꾹을 참어. 왜? 내가 안 참으면 걔가 죽거든. 내가 일단 화가 나서 주먹을 꺼내는 순간 얘는 사망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꾹 참고 있다가 나중에 폭발을 하면 그때 총 다 꺼내가지고 가서 범죄 집단을 갖다 싹쓸이 해버리는 뭐 그런 클리셰 영화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화의 강렬한 관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술토를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험한 폭약과 위험한 원자력의 에너지를 내가 강력한 원자로를 만들어 그 안에 넣어서 그 힘을 조절 제어하며 가두고 딱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쓰는데 그것도 나를 위해서 꺼내서 쓰는 게 아니라 사회에 빛나야 하는 겁재들을 빛내주기 위해서 내가 꺼내서 쓸 거고 이것도 함부로 쓰면 사람들이 다치니까 임수를 꺼내서 정임함으로 서로 묶어가지고 안전장치 걸어서 조절 제어해서 쓸 거야. 딱 이 사주는